3의 8절 열 발생이 있는 평면벽 또는 평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체 내부에 열 발생이 없는 경우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물체 내부에서 열 발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서 열 발생이 생기고, 또는 원자로의 연료봉에서 열 발생이 생기고, 또는 자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 발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의 8절에서는 우선 정상 상태의 열 발생이 있고 항상 열전도율 K가 일정한 평면벽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지배방정식은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온도를 지배하는, 온도를 나타내는 지배방정식 가버닝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2의 1절에 식 15가 되고,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발생이 있죠. 이렇게. 자, 일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Q generation은 단위 부피당 열 발생률을 나타냅니다. 열 발생의 대표적인 경우가 전류 I를 통할 때죠. 저항 R이 있는데 전류 I가 흐르는 경우에 발생하는 열 발생률은 I제곱 R이 되겠습니다. 물론 T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열은 I제곱 RT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단위시간 단위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부피에서 발생하는 열이고요. 단위 부피당은 체적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1과 같은 열 발생이 있는 평면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정상 상태. 자, 대표적인 경우에 평면벽에서 열이 발생할 경우 대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온도나 이쪽 온도가 같은, 즉 표면 온도가 TS로 주어지고 X좌표를 중앙에서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X, 그리고 두께를 2L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은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가버닝 이퀘이션으로부터 온도 분포를 구하고 온도 분포로서 Q닷을 구하는, 이것이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열전달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단순화시켜야 되겠죠. 1차원이니까 이거 없죠. 온도 분포는 X만의 함수니까 이거 D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버닝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온도를 지배하는, 온도는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제 X에 대해서 2개니까 경계조건이 X = L에서 X = L에서 양쪽에서 경계조건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이러고 나면 이제 수학 문제죠. 사실은 역시 이것은 적분하는 건 뭐 어렵지, 미분 방정식이라도 하기도 그렇고 두 번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적분상수 C1, C2는 경계조건을 대입을 하면 C1, C2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거 뭐 하나하나 안 해도 되겠죠.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C1은 제로가 되고 C2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C2를 대입을 하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 대입을 하면, 정리하면 무엇과 같은 온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온도 분포를 보면 X에 대해서 2차 포물선 형태죠. 포물선 형태고 X = 0로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네요. X = L을 넣었을 때는 X = L일 때는 0, L일 때도 0, TS가 되겠죠. 요것만 남겠죠. 온도 분포를 보면 포물선이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중앙에서의 온도가 최고 온도가 되겠네요. Tmax. 구해보면 쉽죠. X = 0를 대입하면 되죠. X = 0를 대입하면 T0는 TS 플러스 요만큼 높네요. 요 높이 차가 요겁니다.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높아지겠죠. 중앙에서 온도는 표면보다 이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겠죠. 실제 원래 TS 있을 때 TS를 유지한다고 합시다. 이 표면은. 그럼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열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물론 요거는 이렇게 양 표면을 TS 온도로 유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 발생하는 거랑 나가는 것이 평형을 이루면 이런 정상 상태를 이루겠죠. 열 전달률은 뭐 쉽죠. 이걸 미분하면 돼. Ka dt dx니까 이거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돼. 미분해서 간단하게 됩니다. 미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Q 닷 generation AX. 자, 이것은 열 전달률 X 위치에서, 자, X 위치에서 열 전달 Q 다시 다르다니 Q 다시 X의 함수죠. 여기 X가 있네요. 비례하네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 X만큼 생각해 볼까요? 요 부피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떻게 되겠나요? 요 부피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로 단위 면적당 발생한 열이 Q 닷 제너레이션이고, 요 부피는 AX겠죠. A 곱하기 X, 요게 부피. 여기서 발생되는 열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요 표면에서 오른쪽으로 다 전달돼야 되겠죠. Q 닷 X 위치에서. 반대 이쪽은 일로 전달했으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요 부피에서 발생하는 열이 다 전달돼야 정상 상태지.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 x 이퀄 l을 대입하면 x 이퀄 l에서 여기서 나가는 q 닷 l은 l 위치에서는 이 전체 부피에서 발생들이 다 나가야겠죠. q 닷 부피 al. 뭐 요 식에 대입, 요 x 이퀄 l 대입해도 되죠. 이렇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의 온도를 구하는 방법. 이것은 온도 분포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으로 간단하게 온도 분포를 구하지 않고 오직 중앙의 온도 T0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푸리에 열 전도 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X 위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 위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위치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Q 닷 X는 X의 함수라 그랬죠. X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이 전부 전달되어야 정상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이라는 것은 Q 닷 제너레이션에다가 면적, 단면적 곱하기 X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이런 미분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수 분리하면 dt 있는 거 외에는 다 이쪽으로 넘기면 이제 우리는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적분을 1에서 2까지 적분을 합니다. 1에서 2까지. 그런데 1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T0고 2라는 것은 TS죠. 여기서 T0고 TS. 그 다음 1에서 2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여기 요거 L까지 1에서 2까지인데 L까지가 되겠죠. 이 식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분은 여기서 전체까지 적분하겠습니다. 1에서 2까지. 1이 여기고 2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0에서 L까지가 되겠죠. X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거는 TS 빼기 T0가 될 것이고 요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T0는 TS 플러스 앞에서 구한 결과와 똑같은 T0는 TS보다 이만큼의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T0는 TS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식 6에서 구한 결과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식 6과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물론 편법이긴 하지만 다음처럼 온도 분포도 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적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 x까지만 적분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을 0부터 x. 그러면은 이때의 온도는 모르니까 우리는 t라고 두면 되겠고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t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걸 적분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 t0에 t를 대입하고, 왜냐면 l까지 적분하면 t0니까 x까지 적분하면 t고, 여기에 l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되기는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온도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T0는 앞에서 주어져 있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벽의 표면에서는 항상 여기까지 전도된 열 Q 컨덕션이 했는 것은 여기서 대류 조건으로 다 빠져나가야겠죠. HATS-T인데 여기까지 전도된 열은 결국 우리 앞에서 뭐와 같냐면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열이 여기까지 전도되어 나 여기서 이 단면에서 전도되어 와야 되겠죠. 그것이 Q 제너레이션에다가 열 발생률에다가 이 부피라는 것은 이 면적 A에다가 요 곱하면 되겠죠. AL 하면은 발생한 열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발생한 열이 전부 대류 열 전달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 꼴이 아니면 내가 몇 번 묻죠. 정상 상태가 아니죠. 온도 분포가 올라가고 있거나 뭐 그런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이제 TS는 T 무한대 H분의 Q 닷 제너레이션 L이 되겠습니다. TS는 이 T 무한대보다 이만큼 높죠. 이만큼 높은 온도가 이만큼이죠. 이만큼 H분의 Q 닷 제너레이션 L. 즉, 이제 그럼 요 TS가 구할 수 있으니까 안에는 똑같습니다. 안에는 TS가 주어지면 TS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초부터 주어졌던 지금처럼 구해서 주어졌던 이건 TS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에서는 안에 온도 분포는 똑같겠죠. 그래서 19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19를 15에 대입하면 온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애초에 원래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TS라는 건 없죠. 그럼 온도 분포는 T는 T 무한대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TS를 앞에 50에 TS 자리에 대입을 한 방금 구한 것을 대입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TS는 T 무한대 플러스, 즉 원래 푸는 문제가 이렇다면 TS라는 건 없죠. 이거 우리가 중간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는 다 이런 주어진 파라미터로 다 표시돼. K가 어떻고 H도 어떻고 Q 이런 L로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온도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에 푸는 해는 여기에 되고요. 온도 분포는 뭐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요 부분은 우리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유체 쪽이니까 대류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은 구할 수 없고 다만 요 차이는 우리가 구했죠. 자, 원래는 이렇게 온도를 알면은 여기에 TS는 원래 안 주어졌다 그랬죠. TS는 여기다가 X에다가 L 대입을 하면 TS 구할 수 있죠. X, L 대하면 요거 1 빼기 1이니까 요거 없네요. 그래서 T 무한대 플러스 요것이 TS고요. T0는 여기다 X-꼴 제로를 대입하면 되죠. X-꼴 제로를 대입하면 요만큼이 더 대지네요. 여기다가 2K분의 Q 닷 제너레이션 L 제곱 이러면 요게 T 제로가 됩니다. 요게 TS보다 이만큼 높죠. 앞에서 요거는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온도 분포, 사실은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은 온도 분포를 앞에 구한 걸 이용하기 위해서 TS를 구했죠. TS를 구한 데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이제 보충 설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지배방정식에서 경계 조건을 x 이꼴 마이너스 L에서 t 이꼴 ts, x 이꼴 L에서 t 이꼴 ts인데 자 이거는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이란 얘기는 여기서는 가운데에서는 열전달이 어디든지 없죠. 이것은 우리가 온도분포 구형급으로부터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온도분포 구한 dt, dx, x 이퀄 0에서 보면 0입니다. 이 말은 0에서는 열전달이 하나도 없다. 이 방향으로. 즉, 이 반만 생각한다면 여기는 단열된 이런 2L 팽판이 아니고 이런 두께가 L인 팽판인데 이런 팽판입니다. 이쪽이 완전히 단열됐다. 이럴 때 온도 분포를 구하라. 똑같습니다. 이거랑. 왜? 여기서 어떤 조건이 적용하냐면 dt, dx가 0인 조건을 적용합니다. 0인 조건을. 즉 대칭일 때는 항상 대칭인 면에서는 단열 조건을 적용하면 됩니다. 거꾸로 다시 말하면 요런 평면 이제 문제를 다시 했어요. 요런 평면에서 요 온도고 TS고 여기 Q다 제너레이션이 있고 여기가 단열됐다. 여기 온도 분포를 구하라 한다면 여기서 카본 이퀘이션 똑같습니다. 카본 이퀘이션 똑같은데 적용하는 경계 조건이 달라지겠죠. 적용하는 경계 조건은 이제 요 문제를 푼다면 x 이퀄 0에서 dt, dx는 0 단열입니다. Q다든 마이너스 ka dt dx 단열이란 얘기, 이게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랑 같습니다. 이게 단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x 이퀄 l에서 즉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일반에는 똑같습니다. 일반에는 지배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미분품 일반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풀어서 C1, C2를 구해서 대입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앞에서 구한 50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즉 중앙이 대칭일 때 이 말은 중앙에서 이쪽으로 열전달 하나도 없는 거죠. 열전달은 항상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아까처럼 경계 조건을 x 이퀄 마이너스 L, x 이퀄 L 이렇게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x가 0에서 L 사이 이렇게 풀고 여기 단열 조건을 적용해서 풀어도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원통이라든지 등등 대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2는 자 앞에서는 온도 분포를 편법 정상적인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법 정통적인 방법으로 구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TS가 주어졌을 때 온도 분포는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요 TS와 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해서 TS를 구했고 또 이걸 이용해서 온 T를 대입을 해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건데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이고 스탠다드하고 정통적인 방법은 어디냐? 이거의 이 부분에 가버닝 이퀘이션 똑같죠. 가버닝 이퀘이션은 항상 동일합니다. 가버닝 이퀘이션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일반해도 동일하겠죠. 상수 나오는 C1, C2 나오는 그까지 동일합니다. 뭐만 달라지겠습니까? 경계 조건만 달라집니다. 경계 조건을 x 이퀄 이건 똑같네요. x 이퀄 0에서는 반만 고려한다면 dt, dx는 0. 그럼 x 이퀄 l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x 이퀄 l에서는 여기죠. 여기서는 대류 컨디션. 이거 우리 경계 조건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빈 컨디션이죠. 온도 기울기와 온도의 함수로 표시되는 라빈 컨디션인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죠. 풀 때, 자, 요거 x 이퀄 l일 때 요 t를 요 t 이퀄 어떻게 c1 플러스 c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합니다. 여기 x가 나타나면은 그 x에다가 l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미분도 마찬가지고 미분에 x가 나타나면 그 x에다가 l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또 여기도 t인데 t는 어떻게 한다? 이거 전체 t가 일반에 가보면 이거 c1 이거 플러스 c2 이게 x도 있겠죠. x가 나타난 자리 l로만 대입을 해서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에서 미지수 두 개 c1, c2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을 구할 수가 있게 편법이 아니고 원래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조금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저는 편법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2차원이 된다든지 또는 비정상, 시간에 따라 막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편법으로는 안 통합니다. 정통적인 방법, 일반적인 온도 분포를 구하고 차례차례 지배방정식으로부터 경계조건 등 가지고 차례차례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열전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회 8절 열 발생이 있는 평면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